안녕하세요, 뮤직통입니다. 여러분, 런던보이 그리고 폴라로이드 즐겁게 잘 듣고 계시죠? 저는 지난 임용 101에서 폴라로이드가 오픈된 이후서부터 계속 폴라로이드를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 15일 화요일 기점으로 런던보이가 발매가 돼서 그 뒤서부터는 거의 런던보이를 들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를 듣고 있냐면요, 우선 출근할 때 차에서 아주 크게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디자인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자인 일을 하다 보면 보통은 컴퓨터에다가 배경음악들을 계속 돌려요. 이렇게 배경음악이 좀 있어야 일할 맛도 나고 좀 릴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일은 배경음악으로 런던보이를 거의 하루 종일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엄청 크게 틀어놓고 또 들으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렸듯이 좀 일이 있어서 영님이 자주 가셨던 망원의 더블 하모니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영님처럼 이렇게 요 각도에서 찍고 싶었지만 우선 기럭지나 비율이 이렇게 안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쉽게 포기했습니다. 이 카페는 거의 영님 성지순례식으로 많이들 다녀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원두 장사를 잠시 했을 만큼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더블 하모니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커피의 맛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영님의 성지순례 하는 김에, 그리고 카페가 좀 작지만 꽤나 분위기가 있어요. 또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핸드드립 전문 카페인 만큼 커피도 맛있게 즐기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주제는요, 당연하죠, 런던보이 이야기입니다. 영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거의 런던보이를 요 며칠 주구장창 듣고 있을 거고, 이제는 뭐 거의 완전히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 영님 관련 유튜브들을 구독하고 계시다면 런던보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노래, 창법, 뮤직비디오 등등 많은 리뷰를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방향에 최대한 겹치지 않고 런던보이에 대해 좀 더 다른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특히 좋아요가 많으면 내가 좋은 영상을 잘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런던보이는요, 여러 리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굳이 장르를 구분하자면 모던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작할 때 이런 까랑까랑한 락기타 사운드로 음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중에 영님 관련된 노래들은 거의 발라드 위주의 곡들이었어요. 그러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크나큰 변신을 했죠. 영님은 지난 정규 앨범 I'm Hero를 준비하시면서 기존에 늘 불러왔던 창법에서 약간씩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단단한 고음인 진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성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를 들어보면 확실히 호흡이나 발성이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죠. 여러 어려운 용어들로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좀 가성 같은 진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믹스 보이스 창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믹스 보이스, 보이스의 종류를 섞는다는 의미죠. 어떤 분들은 반가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임용 101에서 바로 도화와 영웅 선생의 모습이 있죠? 고음을 쉽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화와 창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님은 전국 콘서트를 준비하고 리허설하는 내내 이 믹스 보이스 창법을 준비해왔고 자신의 몸과 목에 계속해서 새겨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이 이것을 제대로 100% 구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콘서트 송리스트에는 우리들의 블루스를 제외했던 것이죠. 100%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님은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발성 치료와 발성 교정,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번 더블 싱글 앨범 두 곡 다 도화와 창법을 이용해서 불렀기 때문에 전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수가 원래 부르던 발성법을 바꾼다? 전에 제가 보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창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30살까지 락 보컬로 살다가 갑자기 R&B로 전향을 하고 싶다면 R&B로 제대로 부르기까지 자기가 다른 것을 불러왔던, 락 보컬로 불러왔던 시기만큼 다시 연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15년 동안 락 보컬을 불러왔다. 그러면 R&B로 바꾸는데도 10년 이상, 한 15년 가까이를 불러야 제대로 그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물론 노력으로 그 물리적인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이나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영웅님은 인터뷰에서 타고난 발성 천재는 아니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영웅님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수준에는 자신이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엄청나게 탄탄한데 거기에 끊임없는 노력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하는 그 빡빡한 스케줄 안에서도 발성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천재가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천재입니다. 지금까지 장르와 창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영웅님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크레딧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런던보이는 영웅님의 자작곡입니다. 하지만 옆에 지수팍이라는 작곡가가 함께 작업을 도왔죠. 지수팍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재 리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이고요. 본명은 박지수, 슈퍼스타 K에서는 그의 영어 이름인 브라이언 박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엑소의 첸과 BTS의 뷔, 그리고 샘킴 등과 함께 작업하며 대박 프로듀서로 거듭났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웅님의 I'm Here로 수록곡 중에 사랑의 진짜를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이번 싱글 앨범은 아무래도 I'm Here로 때와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더 젊고 색다르게 표현하고자 이 박지수님과 작업을 결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런던보이의 편곡을 맡은 김홍감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홍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이미 그의 많은 곡들을 즐겨 듣는 그런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영웅님과 함께 작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메인 편곡을 맡았던 양시호님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죠.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서 기타 연주를 맡았던 분이 임헌일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편곡을 맡은 홍감님, 이렇게 세 분은요 2006년에 데뷔한 브레멘이라는 그룹을 함께 했었어요. 다른 멤버들까지 총 5명으로 이루어진 밴드 그룹이었죠. 이 5명은 서울예술대학 동기들이고요. 함께 의기투합하여 그룹을 만든 겁니다. 그 브레멘 활동 이후 각각 가수, 프로듀서, 작곡가, 연주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헌일, 양시온, 홍감님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작곡하신 이적님의 이적밴드에서 오랫동안 세션으로 함께했던 멤버입니다. 어쨌든 이번 런던보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던 락, 그리고 빈티지한 락 감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편곡자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락 감성과 경험이 풍부한 홍감님이 이번 런던보이의 편곡을 맡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역시 홍감님은 기가 막힌 편곡으로 영웅님의 첫 자작곡을 더욱 멋지게, 멋있는 곡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곡의 전체적인 구성도 너무 좋았지만 워낙에 홍감님이 뛰어난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기타도 크런치 사운드와 몽글몽글한 클린 기타 사운드를 함께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영국 락밴드의 빈티지한 사운드를 잘 만들어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수 임영웅, 그리고 작곡가 박지수, 편곡 김홍갑, 이 조합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하다가도 또 이런 의외의 분들이 함께 작업을 하니까 이런 좋은 음악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편곡 포인트 중에 하나로 노래의 끝부분에서는 락밴드의 이렇게 떼창 있죠. 떼창 느낌으로 백그라운드 보컬이라고 써 있습니다. 임영웅, 박지수, 김영건, 김홍갑, 김수형, 김건순 이렇게 여러 남자들의 떼창 목소리를 만들어서 이런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목소리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래 크레딧 부분에 써있는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을 도와주신 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레코딩은 음악에 들어가는 악기나 보컬 등의 소리를 녹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믹싱은 녹음된 각각의 음원 소스를 하나의 스테레오 트랙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마스터링은 믹싱 과정을 거친 음원을 한 번 더 아름답고 듣기 좋게 이렇게 잘 다듬어서 우리가 앨범에서 그 듣는 음원 있죠. 그 음원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크레딧 아래에 레코딩에 이렇게 써있죠. 이강민 스튜디오 물고기. 물고기 뮤직 사옥에 레코딩 전용 스튜디오를 제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창법을 바꾸고 있는 영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들어보면서 체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 편안하게 어느 때고 녹음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앨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물고기 뮤직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강민 기사님은 2017년에 발표한 멋이 중한디 때부터 이미 영님과 계속해서 작업을 하셨던 분이세요. 믹싱은요, 영님의 많은 곡들은 이미 벨벳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마지막으로 마스터링. 이 또한 영님의 많은 곡들을 이미 맡아서 마스터링 해주셨던 821 사운드의 권나무님이 맡았습니다. 솔직히 권나무 엔지니어 분은 막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아이유, 방탄소년단, 지코 등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수들은 거의 권나무 엔지니어 분과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님과 최근 진행했던 작업 중에 몇 개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이 정도면 수준을 잘 아시겠죠? 이렇게 크레딧만 봐도 영님의 이번 신곡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세세한 것들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줄이고 줄였어요. 너무 세세한 이야기는 조금 지루할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영님의 런던보이 어제 하루 종일 듣고 새벽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영님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뮤직통이었습니다.